그러니까 대입의 측면에서 보자면 네. 영어가 그렇게 난도가 높은 과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 1등급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렇게 2, 3, 4, 5등급 중간에서 이렇게 배가 다른 과목들은 불러요. 그러니까 중간층이 붙었다는 거죠. 최상위권이 극히 그쵸? 적고. 영어는 1, 2등급에서 아주 몰빵이에요. 네. 그래프 자체가 배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워낙 이제 엄마들이 영어에 진심이잖아요. 영어 맞아요. 유치원이다 근데 해가지고. 그거는 사실 저학년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초등 부모님들이. 아. 그러니까 더 고수맘. 네. 소위 말해서 고수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 영어는 대입을 위해서 이용하는 과목. 아. 그러니까 펑크 안 내는 과목으로 인지를 하셔야지. 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먹고 들어가는 과목으로 인지를 하시는 게 훨씬 빠르세요. 그러면 말이죠. 저희가 이 시간 네.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의 실력을 부모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사실은 맞아. 학원도 골라주고 과외 맞아요. 선생님도 붙이고 하거든요. 아이의 영어 진짜 실력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세 그룹 정도로 좀 나뉘더라고요. 어떻게요? 평균적인 아이들이 있죠. 네. 이 아이들 중에 학습 능력이 사실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네.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걸 영어로 보자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을 때 AR 뭐 2점대에서 4점대 사이는 네. 거의 홈스쿨링을 하든지 학원을 가든지 어느 아이들도 다 하는 정도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그냥 정통 트랙을 타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는 입시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말고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다. 네. 이런 활용 영어적인 것을 섞어서 네. 거기에 플러스 조금 입시의 느낌을 섞으셔라.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시키고 있으면서도 이 그룹 부모님들은 불안해하셔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조금 국어력, 네. 사고력 이런 것을 오히려. 잡아주시면은 이 아이들이 입시에서 탈이 안 난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딱 우리 애인데? 우리 애가 3.8 후반에서 4점 초반 맞지 뭔 않아요? 소리예요? 5점대예요. 지금 아, 정신 그래요? 차리세요, 정민이 1학년인데 씨. 5점대인 거죠. 네. 잘하고 있네. 그러면은 제가 분류하는 그룹 중에서는 네. 지금 말씀드린 건 1그룹이잖아요. 네. 이 아이들은 3그룹이에요. 조금 아. 우수한, 네, 빠른 네.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은 에세이 쓰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더 시켜도 되는 아이들이고. 그래요? 예. 왜냐면 이런 장점과 그 시간 세이브한 것을 확실히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주변에 영어 교육을 좀 열심히 한 집안 같은 경우에는 막 영어에 진짜 소질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SR 5점대, 6점대 나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세이 쓰는 것도 크게 어려움 없이 하는 애들이 있던데 사실 저희 아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저희가 뭐 단어 외워 이런 거 사실 안 시켜요. 근데 그냥 이제 스스로 거기까지 했어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애들 많이 가르치면서 네. 영어가 안 늘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어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1학년이면 머리가 안 컸어요.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5점대, 6점대 하면 다루는 컨텐츠 자체는 5점대, 6점대라는 거 초등학교 아이들, 미국 아이들이 한 4, 5, 6학년 아이들이 네. 다루는 컨텐츠잖아요. 맞아요. 인지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 우리 맞아. 아이들한테. 이게 다루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 사회가 정치 어떻게 다루고 막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맞아요. 다루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지식 같은 걸 다른 책을 통해서 한국 책을 통해서 좀 맞아요. 더 지식을 좀 보강해주면 네. 상상이 됐을 때 확 늘 거라는 그쵸. 말씀이시고요. 예, 예. 아까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현재 있는 그 교육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네, 네, 하셨고 네, 네. 또 그러면 하나. 영어가 조금 이제 잘 안 되는 늦었어요. 아이들. 이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고등학교에 가서 거의 포텐 터진 애들이 있어요. 그렇대요. 예. 그만큼 한국 입시가 영어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렇게 외부 강연 나가고 이렇게 부모님들 다른 데서 만나 뵈면요. 네. 얼굴이 엄청 어두우신 분들이 계셔요. 6학년 중1인데 못 읽는데요. 더듬더듬 읽고 선행을 안 하면 그럴 수 있죠. 전혀 예. 선행을 안 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남자아이들. 네. 영어 싫어하는 남자아이들은 그런 애들 많아요. 네. 학원을 보내고 싶으셔도 사실 학원에 반이 없고 막 이러니까. 네. 어떻게 하죠 그러면? 대학생 과외를 일단 붙이셔서 라인 ABC부터. 바이 라인 읽는 연습부터 하면서 그냥 직독특히 하듯이 한국어 연습으로 독해 실력부터 기본 단어부터 하면은 사실 시험 영어에서 펑크나지만 않게끔. 네.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어릴 때 영어 배우듯이 그쵸. 하는 거죠? 대신 네. 근데 욕심을 내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안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입시 영어 트랙으로 바로 타셔라. 그 1, 2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시험 아이들이- 점수를 얻기 위한 네, 거죠. 그냥 예. 시험 점수로 하고 사실
또 이과형 아이들도 이런 애들 많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류했잖아요. 네. 이 아이들에 맞는 어떤 학원이든 뭐 교육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학원 뭐 유형 같은 거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 이런 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를 제가 질문 가장 많이 받는 건데 네. 학원의 종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 타입을 먼저 아셔야 되고 학원 타입을 알아서 거기에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의 타입을 좀 사이즈별로 말씀드리면 교습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습소, 공부방처럼 좀 하는 작은? 공부방은 이제 집에서 네. 정말 아파트에서 공부방이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건물에서 하시는데 네. 뭐 원장 직강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교육청학부 법상 그냥 1인 1교습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혼자 교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른 선생님은 그러면 밑에 둘 수 없어요? 강사 채용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원장 직강. 네. 어학원에서 좀 이제 실력이 있으셔서 나와서 차리셨는데 운영비를 조금 들고서는 하시는 실력 있는 강사님들이 많으세요. 교습소에 맞는 아이들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최상위권. 네. 아이의 최상위권. 네. 그래서 그런 교습소는 최상위권 애들만 가요. 네. 또는 습관이 아예 안 잡힌 조금 선생님이 끼고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 앞서 말했던 과외가 필요할 정도의 아이들. 정도 아이들. 네. 이렇게 관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 네. 그런데 가시면 좀 잘 맞고 조금 큰 사이즈가 이제 중소형 보습학원이잖아요. 네. 동네에서 하는. 이제 거기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커리큘럼이 얼마나 체계화가 돼 있고 초중고가 연계가 잘 돼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데는 초등 전문이긴 한데 초중이라고 써놨다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초중고 연계가 좀 어느 정도 잘 되는지를 보시면 되고 연계가 또 중요해요. 학습 손실이 없으려면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대형 학원들. 대형 학원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대장들이 있잖아요. 뭐 최땡, 아발땡, 정땡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지점의 특성을 반드시 서치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조금씩 다 분당 다르군요. 안에서도 네. 이 지점이 더 관리가 잘 되고 가까워도 여기는 좀 신설이라서 아직 세팅이 잘 안 돼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최소 중상위권 이상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습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가면 3시간 정도 수업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만큼 어치의 숙제를 예습으로 거의 예습 시스템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돼서 왜 예습 시스템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국어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무다, 어휘다. 한국어로 빨리빨리 얘네들이 습득이 돼 있고 지문을 나가는 거랑 아닌 거랑은 학습 성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야, 여기서 느낀 거는 상중하로 우리 아이를 나눠야 되잖아.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하위권이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높여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모님까지 봤어요. 선생님 얘는 공부는 아니다. 그래서 이 기술 고등학교 갈 테니까 여기에 내신만 해줘라. 그렇게 해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아이의 그 성적뿐만 아니라 성향을 또 잘 파악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친구 되게 좋아해서 이 수학학원이 어려워도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또 경쟁심이 있긴 있어요. 엄마랑 수학을 풀면은 엄마를 이기려고 막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자극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아이 성향별로 또 학습법이 좀 다르겠네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요, 혼자 과외하면 못할걸요? 학원 가야 돼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제가 계속 과외하라 그러는데 싫다 그러더라고요. 싫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학원 보내야 성과가 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영어도 좀 자유롭게 막 이렇게 발표 시간에만 뭐 손들고 말아야 되는데 이런 데 말고 조금 이렇게 토론식으로 토론식으로 하는 데가 잘 맞아요. 핑클 가야 되는데 애가 라이팅이 안 나와.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가 맞고 그런 데서 성취감을 굉장히 느끼는 아이들이에요. 반면에 그런 거가 너무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여기까지 차더라도 질문을 못하고 너무 아이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사실 명수가 많은 대형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가 맞겠죠, 학원이. 근데 그건 성향은 뭐 그냥 평소의 성격 같은 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도 그렇고 공부 약간 페이스 같은 것도 있죠. 빠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에서 이런 정성적으로 다 평가를 애들이 하나씩 해줄 수는 없으니까 조금 성향이 맞으면은 이제 과외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또 아이들이 모이는 학원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